안녕하세요. 스마일컴 조인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월에 시행된 ITQ 한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올해부터 2016과 2020 버전을 혼용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 버전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2016 분들도 함께 들으시면 거의 흡사합니다. 한 95% 흡사하고요. 차트 부분이 조금 MS 오피스처럼 조금 변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축키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단의 답안 작성 요령에 그 용지 여백 설정하는 부분이 다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용지 여백 설정하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세 페이지로 나누어서 번호까지 붙여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을 먼저 키시고요. 우리가 용지 여백은 단축키 F7로서 들어가시고요. 위쪽 부분 위에 화살표 눌러서 10 탭 하시면 머릿말로 가요. 머릿말도 탭 왼쪽으로 가면 왼쪽과 오른쪽이 11, 11이에요. 11 탭 11. 제번으로 가네요. 그러면 탭을 한 번 더 쳐서 오른쪽으로 가면 11. 탭 꼬릿말 10. 아래쪽 10. 까지 해서 엔터 하시면 기본 용지 설정이 끝났고요. 1점 엔터 문단 번호 붙여주실 때 상단에 문단보를 켜놓고 하시면 내가 지금 엔터가 몇 번 정도 쳐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의 보기 탭에 문단부 꼭 체크해 주시고요. 넉넉하게 1과 2를 띄워 주시고요. 2점 엔터 해주시고요. 우리가 페이지와 페이지를 구역 나누기와 쪽 나누기가 있습니다. 업무상은 쪽 나누기라고 해서 컨트롤 엔터 사용 가능하지만 시험에서는 Alt Shift 엔터로서 구역 나누기로서 넘기시면 좋아요. 우리가 구역 나누기의 장점은 그거죠. 쪽 번호를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가로 용지, 두 번째는 세로 용지, 용지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이 구역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Alt Shift 엔터 해주시고요. 3점 엔터 수식이 들어가고요. 4점 엔터 도형이 들어갈 거예요. Alt Shift 엔터 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여기다가 해주실 예정이에요. 제일 앞으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 해서 맨 첫 번째 페이지로 가주시고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해서 50점짜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스타일 이름을 데이터로 해라. 그리고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바꿔서 아래와 같은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위에 있는 스타일로서 적용을 시켜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1점 밑에다가 영문부터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OPN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입력이 끝나셨죠? 이렇게 입력을 하실 때 영문과 한글을 줄만 바꿔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엔터를 띄신 분 있는데요. 왜 여기가 띄어져 있다고 띄시는데 얘는 그 문단 그 아래 간격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줄만 바꿔서 이렇게 총 4줄 정도 입력을 해준다. 그리고 전부 잡으셔서요. 우리가 스타일 단축키는 F6이 되겠습니다. F6 눌러서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뜨면 하단에 더하기는 내가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고 연필은 내가 만든 스타일을 수정을 할 때 쓰고요. X는 잘못 만든 건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눌러서 스타일 이름 데이터라고 쓰시고요. 일단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 건드리지 않습니다.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 지정할게요. 문단 모양 눌러서 왼쪽 여백 15포인트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아래쪽에 미리 보기 보이죠? 이만큼 떨어집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글자 모양 눌러주는데 우리가 한글과 영문 바꾸기 전에 그 장편과 자간을 미리 바꾸셔야 돼요.
장평자가 미리 바꾼 다음에 한글 영문 바꾸시면 이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글도 장평자간 바꾸고 영문도 따로따로 장평자간을 바꾸시려면 2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장평자간부터 바꾸겠습니다. 기준 크기 10이고요. 장평 105, 자간 -5, 장평 105, 자간 -5 이렇게 입력을 해준 상태에서 상단의 언어 부분을 한글로 바꾸어서 궁서, 오른쪽에 함초롱 바탕을 위쪽으로 쫙 올리셔서요. 궁서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영문을 도둠 해주시면 돼요. 쭉 올려서 도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건 바꿀 건 없습니다. 설정 2개 지정했고요. 추가 해주시면 데이터라는 스타일 들어갔고요. 설정 해주시면 바로 내가 블럭 잡힌 거에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끝이 퍼블릭, 취득하로 끝나는 게 똑같죠? 그럼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표와 차트로서 100점짜리 가 되겠습니다. 일단 표를 입력을 해줄 때요. 이 표에는 캡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합계 또는 평균이 들어가고요. 선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밑에다가요. 우리가 표는 입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편집해서 삽입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N과 함께 T 이렇게 눌러주시면 테이블이라는 의미로서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컨트롤 NT 이렇게 해주시고요. 줄은 하나, 둘, 셋, 넷, 5줄, 칸은 6칸, 줄은 5줄, 칸은 6칸 해주시고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만들기 누르시면 우리가 오른쪽에 글자처럼 취급은 문단보 표시가 있는 걸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이 되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 첫 번째 칸부터 구분 이렇게 해서 탭, 제조 탭, 도소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셨으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차트 조건 하나하나 보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죠, 위에. 위에 있는 거 보고 하나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표 전체, 표와 캡션은 굴림의 10포인트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캡션은 지금 4번에 캡션 기능 사용해라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리 캡션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가시면 편해요. 우리가 표 안쪽 눌러서 원래는 상단에 표 디자인과 표 레이아웃이 보이는데요. 원래는 상단에 그 표 레이아웃과 표 디자인이 있는데 표 레이아웃에서 그 오른쪽 부분에 가시면 캡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N 누르시고요. 캡션 C 누르시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캡션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 안쪽 눌러서 상단에 보시면 한 번 더 들어가 주시면 돼요. 표 레이아웃에서 오른쪽 캡션에서 위 쪽을 눌러서 바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캡션 들어가는 방법은 가장자리 선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서 표셀 속성이 나오면 여백 슬래시 캡션에서 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들어가는데 표 1 눌러서 우리는 바로 오른쪽 정렬을 하시면 편해요. 컨트롤 쉬프트 라이트, 컨트롤 쉬프트 센터 레프트로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외우시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라이트 눌러서 오른쪽 정렬하자마자 위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자마자 이제 캡션부터 저는 글꼴을 바꿉니다. 어떻게 단위 콜론 건 쓰자마자 괄호를 닫자마자 Shift 홈이나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가 잡혀요. 캡션 전체 굴림 10포인트. 상단에 함초롱 바탕을 눌러 좌측의 모든 글꼴에서 우리가 굴림 해주시고요. 10포인트예요. 표 안쪽 누른다. 우리가 표 전체를 선택을 할 때는 F5 3번. 뭐 조그마니까 그냥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업무상 F5 3번이라는 단축키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유용하게 표를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굴림의 또 1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넣었던 글꼴, 굴림, 예, 10포인트. 그런데 여기서는 문자 가운데 숫자 오른쪽이래요. 그럼 일단 얘네들을 가운데로 해주세요. 가운데 컨트롤 시프트 센터 해주시자마자 빈 공간 누르시고요. 숫자가 들어갈 오른쪽에 합계도 들어갈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라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정렬이 되었고요. 셀 배경 노랑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흑백 시험지이긴 하지만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여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상단에 우리가 표 디자인에 보시면 여기 채우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블럭 잡는다. 예, 그래서 C, 칼라 C 눌러서 색 부분을 예, 여기서 노랑, 표준색의 노랑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버전에 상관없이 하시려면요. C, 컬러, L, 라인 이 정도의 단축키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합계를 구할 영역 이렇게 세 줄만 잡으셔야 돼요. 아래는 대각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합계라는 단축키를 할 건데요. 합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아까 그 라이트 정렬이 뭐였죠? 컨트롤 시프트 라이트였듯이 컨트롤 시프트 썸과 컨트롤 시프트 에버리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썸 합계니까 예, 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면 그냥 오른쪽 버튼 하면 다 나옵니다. 아래쪽에 지금 화면상엔 빠져나가서 안 보이지만 블록 계산식이라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두리 넣어 볼게요. 전부 잡는다. 뭐 F4 3번 하셔서 상단에 테두리 하셔도 돼요. 여기 하셔도 되지만 저는 라인 L 기억하시고요. L 눌러서 테두리에서 일단 모든 테두리 되었으니까 이중실선 하고 나올게요. 종류를 이중실선 했을 땐 0.5mm 이고요. 어디만 바깥쪽만 그렇게 하겠다. 설정 빈 공간 누르시면 이중 테두리 되었습니다. 상단의 타이틀 머리끌 부분만 잡아서 또 L 눌러서 이중을 어디만 아래쪽만 할 거예요. 설정 빈 공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로 이중실선 마무리 하셔야 되겠죠. 구분부터 전부 L 눌러서 종류 실선 그리고 종류 이중실선이죠. 이중실선 0.5 굵기 나오고요. 오른쪽 방향에다가 설정해 주시고요. 전부 잡아서 제가 높이질 않았어요.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 한 2번 정도 하셔야지만 제일 이쁜 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무상도 표를 만들자마자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 이용을 해주시면 금방 넓어져요. 자, 오른쪽 하단의 대각선에 X 표시하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눌러서 여기서 바로 L 누르시면 안 돼요.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셀 선택은 F5가 되겠습니다. L 누르시고요. 여기 대각선이 있네요. 대각선에서 하나, 둘, X 표시하신다, 설정, 빈 공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이 질문하세요. 선이 뒤죽박죽 틀렸어요. 그걸 고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고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처음으로 되돌린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더 빨라요. 표 안쪽 F4 3번 L 눌러서 종류를 실선으로 모두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하시면 더 빠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어서 우리가 차트까지 만들어 볼게요. 이 차트가 2016과 2020이 조금 틀립니다. 2020으로 바뀌면서 그 MS 오피스처럼 오른쪽에 그 속성이 나와서 변형하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2016도 비슷하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영역만 블럭을 잡는다. 상단에 그 입력 탭에 보시면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세로 막대 차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편집은 나중에 데이터 수정할 때 여기 들어와서 하시면
되겠고요. 차트가 만들어지자마자 여러분들이 다루기 편하게 하시려면 그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편해요. 상단에 그 차트 서식, 오른쪽에 글자처럼 취급, 모두 다 똑같고요. 하자마자 오른쪽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늘려주세요.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이 됐다는 걸 오른쪽 문단부 보고 알거든요. 위에 표에 없다. 왜? 얘랑 한 줄 지금 선상에 있어서 그래요. 뭐 상관은 없지만 표 오른쪽 부분 눌러서 엔터 한 2번 정도 입력을 해주시면 얘도 문단부, 얘도 문단부 둘 다 글자처럼 취급인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묶은 세로 막대형 작업했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바꿔줄 건데요. 자, 2016이신 분들은요,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또 누르면 여기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2020은 없어요. 개체 속성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가만히 하시면 제목 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6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제목 편집 이렇게 눌러서 왼쪽과 같은 타이틀을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 확보, 방법 이죠. 한 다음에 제목은 도둠진하게 12로 해라. 조건이 올해부터 2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대괄호 안쪽에 있는 게 2016 버전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2020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셔서 도둠진하게 12포인트 한글 폰트로 도둠 눌러주시고요. 진하게 12포인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설정 일단 눌러주시면 바뀐 게 보입니다. 그 다음 채우기 하향 테두리에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해라. 그 2016이신 분들은 더블 클릭인 상태에서 다 하시면 되거든요.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다 있어요. 배경과 글자 탭에 보시면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속성을 채우기 하향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열리는 개체 속성 보고 하시면 돼요. 채우기에서 채우기 흰색, 테두리 검정 해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그 MS 오피스랑 속성이 똑같아요. 두 번째가 효과예요. 거기서 그림자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눌러주시면 왼쪽 출력 형태랑 지금 똑같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도둠 보통 10이래요. 2016이신 분들은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쫙 바꾸시면 되는데 우리는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갑축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글자 모양 변경 누르시고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요. 아래쪽 영어 글꼴까지 다 바꿔주세요. 이게 영문에 숫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끝에 도둠 해서 설정해 주시면 바뀌었죠. 그래서 영문 한글 둘 다 바꾼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에서 도둠 요거 바꾸는 게 일이에요. 한 번에 MS 오피스처럼 같이 바꾸면 좋은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도둠 설정 바뀌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범례 선까지 들어있네요. 그러면 범례를 한번 누른다. 오른쪽에 개체 속성 선에서 선 눌러주시고요. 2016은 더블 클릭하면 다 있다. 우리는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에서 도둠 눌러주시고요. 또 함초롱 바튼도 도둠 이렇게 2개 해주시고요. 보통 모양 10포인트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앙 갑축을 보시면 주눈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눈금선도 한번 눌러서 동그라미 모양이 나왔을 때 그냥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2016 버전은요, 차트 종류가 있어요. 차트 종류에 이 주눈금선이 없는 기본 차트 첫 번째 거 누르시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의 마지막으로 좌측에 갑축의 제목이 없네요. 우리 2016은요, 상단 메뉴 중에
오른편에 예, 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축에 예, 제목 눌러서 갑축 누르시면 우리가 축 제목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2020 버전은 상단에 예, 차트 디자인 두 개 아이콘 중에 왼쪽 거 누르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 추가 누르셔서 축 제목에 우리가 기본 가로 기본 세로는 세로축에다가 넣을 거냐 가로축 항목축에다 넣을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갑축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세로 이렇게 누르시면 축 제목이 나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해서 단위 건 입력해 주시고요. 얘도 물론 도둠도둠 바꿔주셔야 돼요. 도둠도둠 바꿔주시고요. 설정했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크기 및 속성이 있습니다. 개체 속성의 마지막에 글상자를 누르시면 글자 방향이 있고요. 얘를 가로 이렇게 누르시면 가로로 변경이 됩니다. 2016은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 텍스트의 방향이 있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른쪽에 2020부터 새로 나온 속성 때문에 여기서 다 찾아야 됩니다. 자, 얘는 X, 개체 속성은 끄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마무리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3번은 기능평가 2라고 해서 150점짜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3번은 40점, 4번은 도형 110점이 되겠습니다. 3번 밑에다가 가로 열고 1, 괄호 닫고 스페이스바 한 대여섯 번 눌러주시고요.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해주시고요. 우리가 수식도 입력해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 누르시고요. 매스매틱에 M 이렇게 누르시면 수식 편집기 대화 상자가 뜨게 되겠습니다. 저는 좀 크게 500%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수식을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대문자 F를 하기 전에 상단에 보시면 장식 기호 부분에서 똑같은 장식을 하고 있는 거 눌러서 대문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때는 오른쪽 방향키나 탭을 이용을 해서 는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일단 입력을 해주시는데 분수가 들어갑니다. 상단에 분수 눌러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수식은 그렇게 많이 업무상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단축키는 뭐 안 해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 4 한 다음에 파이가 들어가요. 파이는 그리스 소문자에서 있고요. 파이 누르신 다음에 위첨자 바로 갑니다. 우리가 첨자 중에 이제 위첨자, 아래첨자, 요 위첨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6은 처음에는 위첨자, 두 번째는 아래첨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 눌러서 오른편으로 빠져나올 때는 탭, 오른쪽 방향키 이용을 하시던지 아래쪽도 저는 방향키 T 누르자마자 위첨자 눌러서 2 하셔서 탭 두 번 눌러서 더하기 분수 빠져나오시고요. 한 번 더 분수를 이용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똑같죠. 그래서 얘네를 복사해서 이 부분 이렇게 복사해서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위첨자만 3 위에 있는 거 죄다 버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문을 열고 나와요. 뭐 Shift ESC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문 열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 되었고요. 2번 문제에서 컨트롤 N 매스매틱 M 눌러서 좌측에 있는 것도 입력을 해볼게요. 장식교에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 있고요. 대문자 A, B 누르시고 탭 는 해주시고요. 근호가 들어가겠습니다. 루트 눌러서 괄호 여시고요. X 아래 첨자 눌러서 이 탭 빠져나와서 빼기 해서 X 아래첨자 눌러서 1 해주시고요. 탭 눌러서 괄호 닫고요. 빠져나오자마자 위첨자가 또 있어요. 위첨자 눌러서 2 탭
탭탭 두 번 눌러서 나오시면 루트 밖에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가로를 더하기 하시고요. 괄호 여시고요. 얘네도 똑같죠. 이 앞에 있는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얘 지우시고요. 얘네들 그대로 복사해서 2까지 앞에서부터 잡아야지 첨자까지 잡혀지고요. 더하기 바로 뒤에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네를 y 이렇게 바꿔주시면 2, 1, 2 2, 1, 2 똑같죠? 다 끝났습니다. 상단에 문을 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110점짜리 도형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글상자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하이퍼링크, 글맵시 등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어떤 것부터 그리냐면 맨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그려요. 예. 근데 여기는 맨 밑바닥이 제일 밑에 도형이라 그냥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거 그리고 위에 글상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아래쪽에 그리는데 이게 왼쪽에 있다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게 그리지 마세요. 얘는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에 오도록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50, 70이에요. 상단에 입력에 보시면 다 사각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각형으로 임의의 크기로 드래그 하자마자 더블 클릭을 해요. 50에 70 먼저 하거든요. 기본 탭에서 위쪽 눌러서 50, 탭 70 누른 다음에 상단에 채우기 부분에서 임의의 색이에요. 예, 뭐 대충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이 녹색으로 해서 하는데 나오기 전에 여기 코너 부분에 곡률이 둥근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둥근 모양과 반원 두 개 나올 수 있고요. 둥근 모양 눌러서 설정하시고 4번보다 한참 아래에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이 글상자 110에 17짜리 글상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가로 텍스트 상자에서 임의로 그려주세요. 110에 그 17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임의로 그려주자마자 공공 데이터 활용 방법 이렇게 입력을 해주자마자 우리가 뭐 컨트롤 A에서 먼저 바꾸셔도 되겠지만 가장자리에서 따닥 눌러도 되고요. 전 이렇게도 들어가요. 가장자리 누른다. 그리고 properties라고 해서 P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P의 기본에 117 탭 17 이렇게 눌러주 110이네요. 잘못했어요. 110 탭 17 눌러주시고요. 선에서 할 일은 얘가 반원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채우기에선 빨강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면색을 표준색의 빨강 눌러주시고요. 다른 거는 뭐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바꾸실 거 없고요. 설정해서 맞춰주시고요. 안쪽에 글씨 서식은 도둠 22 하향이에요. 상단의 서식 도구 상자에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도둠 눌러주시고요. 예, 22 하향 22가 되겠죠. 없으면 써요. 22 글꼴색, 예, 흰색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우리 가운데만 좀 있었죠? 컨트롤 쉬프트 C 센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그림은 컨트롤 N I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 밑에 ITQ 밑에 픽처 폴더로 가시면 로고 3을 꺼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을 때는 컨트롤 N I 눌러서 로고 3 열기에서 반 정도 걸쳐주세요. 뒤로 가죠? 그러면 이게 어울림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위쪽에서 글 앞으로 Shift Home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갈게요. Shift Home 엔드, 홈엔드 이렇게 누르시면 우리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 개체가 위로 안 올라온다. 그러면 어울림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글 앞으로 라는 Shift 홈키 누르시면 된다. 여기에 사이즈는 40, 40의 회색조에 그리고 이따가 하이퍼링크는 이따가 걸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자마자 또는 얘도 P예요. P 누르자마자 40, 40, 40, 탭 40
누르시고요. 상단의 그림에 아래쪽에 회색 조가 있습니다. 설정 눌러서 해주시고요.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단에 여기 티올리 모양 눌러서 여기서도 색조 조정해서 하셔도 되고요. 크기도 여기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모든 버전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이제 더블 클릭 또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단축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글맵시예요. 글맵시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상단의 입력에 글맵시 이렇게 누르셔서 오픈 API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육각형이라는 이름으로 50, 40 굴림파랑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그 육각형이라는 이름과 굴림이라는 글씨체예요. 요 정도 굴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설정하고 나와요. 근데 얘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가 있는 거예요. Shift Home 눌러서 원하는 위치 배치해 주시고요. 50, 40이에요. 파랑. 더블 클릭한다. 기본 탭에서 50, 탭 40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빨간색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채우기에서 면색 빨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갈색 부분에 상자 입력을 하셔야겠죠? 110, 75예요. 직사각형으로 임의로 그리시자마자 더블 클릭한다. 기본 탭에서 110 탭 75 해주자마자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깔 이렇게 바꿔주세요. 설정 이렇게 바꿔서 배치시키는데 보세요. 얘보다 위에가 있죠. 그럼 Shift End 하시면 뒤로 간다. 얘 글 뒤로라는 단축키예요. Shift End Home 꼭 외워두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목차 내용과 목차 번호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목차 내용은 우리가 글상자 이용을 하든 도형 이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위에서는 글상자 이용했죠? 아래는 도형을 이용을 해볼까요? 도형 눌러서 여기 보시면 저는 대충 한국 코퍼레이션 중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요. 글씨가 넘치실 때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자마자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하시면 누른 순간 글상자가 됩니다. 오픈 API 활용 신청 쓰자마자 컨트롤 A 해주시고요. 글씨체가 궁서 18포인트, 뭐 점선이 있네요. 그러면 궁서 18포인트는 여기서 가능합니다. 궁서 18포인트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센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가장자리 더블 클릭하셔서 자, 기본 탭에선 할 거 없고요. 선에서 우리가 얘는 종류가 아까 실선이었죠. 그걸 파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 채우기에 선 색이 있었는데 색 없음 하시고요.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왼쪽 부분에 직사각형, 얘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사이즈는 12, 12가 하얀색 상자가 되겠네요. 도형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글 상자를 하든 상관없어요. 얘는 도형으로 했으니까 얘는 글 상자로 해볼까요? 대충 그리셔서 1 입력을 하자마자 컨트롤 A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잘 안 보이죠? 자, 궁서 20이에요. 블럭을 잡자마자 궁서 바꾸시고요. 20 해주세요. 20 컨트롤 쉬프트 센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자리 사이즈 더블 클릭 12, 12 기본 탭에 12 탭 12 엔터 해주시자마자 그 옆에는 10 곱하기 8이에요. 직사각형 임의로 하나 조그맣게 그려주자마자 더블 클릭해서 10 탭 8 채우기 임의의 색 설정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들어간 3개의 임의의 색은요. 다 똑같으면 안 되겠습니다. Shift와 함께 복수로 잡아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방향키 등을 이용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2개가 더 있습니다. Shift 목차 내용
까지 세 개를 쉬프트로 잡아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사이사이 배분 뭐 깔끔하게 맞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야, 요 정도 대충 맞았다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각각의 임의의 색이에요. 면색을 임의의 색으로서 세 개를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1, 2, 3 해주시고요. 여기도 활용 승인 이런 식으로 예, 텍스트까지 인증키 발급, 인증키 발급 이렇게 바꿔주시면 예, 일단 한 5% 정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눌렀을 때 하이퍼링크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타이틀 부분에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엔터 한번 쳐넣고요. 예, 민간, 공공 데이터 허브. 공공민간, 공공데이터 허브라고 입력하자마자 서식 바꾸지 마세요. 제일 앞에 위치해 놓고 책갈피 먼저 끼웁니다. 상단에 입력의 책갈피 보시면 얘는 컨트롤 K로 시작을 해요. 하이퍼링크라든지 책갈피는 컨트롤 K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책갈피는 북마크에서 컨트롤 KB, 얘는 하이퍼링크니까 컨트롤 KH 안 해오셔도 돼요. 입력의 책갈피 눌러서 책갈피 이름을 데이터로 해라 라고 써있죠. 데이터 입력하자마자 엔터 해주시고요. 위쪽으로 가주세요. 그림에서 컨트롤 KH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하이퍼링크 해주시면 예, 우리 이 한글 문서 안에 데이터 이게 조금 틀리죠. 2016은 바로 이게 보이는데 2020은 한글 문서라는 탭을 눌러야지 데이터라는 책갈피를 찾을 수가 있네요. 넣기 하시면요.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 그림에 갖다 대시면 손 모양이 나옵니다. 클릭해야지만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누르면 가지 않아요. 컨트롤 누르시고 손 모양으로 변한다, 클릭한다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되겠고요. 책갈피가 내가 여기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상단에 보기 탭에 조판보라고 있습니다. 조판보 누르시면 예, 이 내가 작성한 문서의 조판이 나와요. 여기 책갈피 넣었구나, 여기 사각형 들어갔지, 여기 소식 들어갔지 등의 예, 조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끌게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두 번째 장까지 다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하나만 남았네요. 자, 이제 하셔야 될 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부분에서 한 줄하고 서식 바꾸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엔터에서 텍스트만 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능이라는 내가 한자를 하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능 입력하자마자 키보드에 한자 키 눌러서 가능이라는 한자 누르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한글 한자죠. 한글 한자 눌러서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한자도 입력을 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두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클릭 3번을 하시면 한 문단, 아래쪽 클릭 3번 하시면 두 문단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장 시작할 때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를 때마다 그 여백이 5포인트씩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글자 정도 넓어져야 되니까 스페이스바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문단 번호 단락도 이렇게 이제 6줄 입력을 했고요. 자, 요 정도 입력을 해놓고 머릿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머릿말부터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머릿말도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근데 아까 하이퍼링크가 컨트롤 KH였어요. 그래서 얘는 컨트롤 NH라는 단축키를 쓰고 있는데요. 뭐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실 때는 쪽에서 머릿말에서 머릿말 컨트롤 NH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NH 누른다, 만들기 누른다, 예, 눌러서 공공 데이터 입력하자마자 컨트롤 A 눌러주세요. 도둠으로 가주시고요. 도둠 18
포인트 오른쪽 정렬 컨트롤 시프트로 라이트 누르시던지 하셔서 가주시고요. 상단에 닫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쪽 나누기가 아닌 구역 나누기로 했을 때 좋은 건 이렇게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인 첫 번째 장인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글 했으니까 이 제목 부분을 바꾸셔야 되겠죠. 제목은 궁서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덧말 넣기가 있습니다. 클릭 3번 하셔서 상단에 궁서 18포인트 눌러주시고요. 18포인트 진하게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C 센터 누르던지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상단에 우리가 2016까지는 입력해 보시면 여기 덧말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없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입력 옆에 우리가 메뉴라고 합니다. 위에는 그냥 편집 탭, 보기 탭, 입력 탭이라고 하고요. 입력 옆에 역삼각형 메뉴 누르시면 여기로 덧말이 들어가 있네요. 자주 안 써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덧말 넣기 눌러서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고 공공 데이터 포탈 포털이라고 위쪽 부분에 넣기 해주시면 위에 부분은 끝났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과 그림과 각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위에 있는 첫 번째 문단 아무데나 제일 세 번째 줄 제일 마지막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서식 탭을 눌러서 걔도 단축키는 없어요. 요 서식 탭의 오른쪽에 보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고요. 두 번째 줄에 걸쳐서 글자를 장식을 하겠다. 그리고 글꼴은 궁서로 하겠다. 면색 노랑으로 하겠다. 등등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설정 누르시면 바뀌고요. 각주 넣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부분에 뒤에 커서 세우시고요. 각주도 입력해 보시면 이 각주가 있어요. 각주의 단축키는 우리가 노트라고 해서 현재 페이지 밑에 다는 걸 각주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N 그 N자가 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단축키 잘못 쓰시는 분들은요. 컨트롤 N 눌러서 내가 눌렀나? 하고 또 누르잖아요. 난데없이 아래쪽에 각주가 표시되는 이유가 컨트롤 N이라는 단축키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컨트롤 N 이렇게 누르자마자 각주가 뭘까요?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자마자 각주 구분선과 동그라미 기억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주석을 부분을 누르시면 위에 주석이라고 떠요. 우리가 주석은 참고되는 말을 넣는 건데 각주랑 미주가 있죠. 미주는 문서의 제일 마지막, 각주는 현재 페이지의 아래쪽, 그걸 통틀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을 눌러서 번호 모양을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꿔주시고요. 구분선 길이 5cm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상단에 닫기. 만약에 잘못된 주석을 만들어서 지울 땐 주석 지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기로 해주시면 여기 동그라미 기억 나오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각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삽입을 할 건데 그림도 ITQ의 픽처라는 폴더에 그림 4인데 자르기를 해서 40 바깥쪽 왼쪽 2로 할 거예요. 컨트롤 N I 단축키 쓰시고요. 컨트롤 N 눌렀다 떼고 I 눌러서 그림 4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 문서에 포함, 열기 하셔서 오른쪽 부분에 조그맣게 중간 부분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측 상단 이미지예요. 자르기 물론 위에 있지만 왼쪽 하단 꼭지점에서 Shift 키와 함께 드래그 하시면 순간 자르기로 변해요. 떼시면 자르기 이제 없어졌죠. 더블 클릭하셔서 그래서 Shift 드래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이즈 40 탭 40 여백 슬래시 캡션에서
2로 맞춰주시고요. 설정하시고 나온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세요. 그럼 맞추다 보시면 한 곳에서 이용할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면 얼추 비슷하게 오른쪽 끝이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런데 뭐 한 글자 정도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한 단어가 없어졌다든지 한 문장이 없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타가 났거나 덧쳤거나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짝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검토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단 번호 모양을 하기 전에 특수문자 먼저 넣고 할게요. 특수문자는 컨트롤 F10 또는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문자표가 있어서 한글 HNC에 전각기호 일반 눌러서 요 클로버 모양 눌러서 넣기. 마우스 우클릭이나 컨트롤 F10 기억을 해주시고요. 음영이 들어가 있네요. 굴림 18포인트 하영 음영 빨강 전부 다 잡아 굴림 18포인트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굴림 18포인트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스톱 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뒤에 거는 음영이 들어가 있지만 앞에는 없지요. 그래서 블럭 푼 다음에 얘네만 잡아서 들어갈 때 오른쪽 버튼 우리가 글자 모양 들어가셔도 되고요. Alt L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Alt L 단축키 모르셔도 돼요. 오른쪽 버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색 흰색, 음영색 빨강 해서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음영이 들어갔고요. 아래쪽에는 문단 번호 모양이 1수준 AB, 2수준 AB, 동그라미 소문자 AB로 되어 있네요. 블럭을 잡아 상단에 서식 역삼각형 저는 이건 서식 메뉴가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문단 번호 모양 컨트롤 K 뭐 넘버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메뉴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문단 번호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A 1수준이 대문자 A점이고요. 2수준이 동그라미 ABC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수준 하나가 맞는 걸 어떻게 찾아보세요.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모른다. 그냥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이런 거 눌러볼게요. 없다. 그럼 왼쪽 하단에 사용자 지정 가셔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1수준 점이 붙어야 되는데 번호 모양이 1, 2, 3이 아니라 대문자 ABC네요. 괄호 열고 닫고죠. 그럼 위에 있는 요 캐럿 기호 1은 놔두시고요. 괄호 지우시고요. 뒤에다가 점만 붙여주시면 밑에 있는 번호 모양에 따른 점이 붙어요. 이게 1수준이에요.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로 해라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너비를 20 했더니 얘만 갔어. 정렬을 오른쪽까지 해주셔야지 같이 가죠. 1수준 됐고요. 2수준 동그라미 ABC 소문자 동그라미 ABC 했는데 괄호가 있네요. 위에서 번호 서식에서 그 캐럿 2는 만지시면 안 돼요. 얘는 2수준이다 라는 뜻이고요. 건드리지 않고 점도 안 붙이죠. 동그라미 A만 있으면 되고요. 너비를 30에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시고요. 설정 하면 되는데 얘가 2수준은 내가 내려줘야 돼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블럭을 잡아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가 컨트롤 더하기는 한 수준 아래로, 컨트롤 빼기는 한 수준 위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블럭 잡아서 컨트롤 더하기. 얘네들은 우리가 180포인트의 줄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 간격 여기서 160 눌러서 180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요. 우리 Alt Shift ZZZ가 이제 우리가 줄 간격을 늘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블럭을 잡아 Alt Shift Z를 한번 누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누른 게 10%씩 늘어나요. 우리가 180이죠. Alt Shift Z 이렇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Z의 의미는 아토드 생각하시면 돼요. 아토즈의 의미가 뭘까요? A to Z입니다. A부터 Z까지 해서 줄 간격을 점점 줄이겠다. Alt Shift A. 줄 간격을 늘리겠다. Alt Shift Z.
자간도 많이 쓰지요. Alt Shift Narrow라고 해서 좁다라는 뜻이죠. Alt Shift N. Alt Shift 그리고 N의 반대 뭐죠? 와이드한 거죠. WWW 해서 그 네 개의 키 단축키 외우시면 업무상 진짜 빨라져요. 그래서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180으로 바뀌었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다가 특수문자 또 들어가죠. 상단의 문자표 위에 이 당구장 기호 한번 누르시면 아까 했던 기호 들어가요. 공공 데이터의 활용 사례 엔터 표가 또 나오네요. 컨트롤 NT 컨트롤 NT 하셔서 얘는 컨트롤 NI 눌렀어요. 컨트롤 NT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칸은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네 칸 하셔서 글자처럼 지금 만들기 누르시고요. F5 3번 눌러 컨트롤 아래쪽 한 번 뭐 두 번 정도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이 정도 내리시고요. 그 다음 얘네가 병합이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구분이라고 쓰고 공공행정 이렇게 두 개 잡아 물론 우클릭을 하거나 위에 메뉴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라는 단축키로 외우시면 진짜 합치는 게 빨라요. 하나 건너 이 부분도 이렇게 세 개 잡아 M 이렇게 빨리 편집이 되니까 이런 기본 단축키는 외워두시면 너무 좋겠죠. 전부 잡아서 F5 3번 잡아서 L 라인 눌러주시고요. 한 번에 위아래 이중실선 왼쪽 오른쪽 없게 할게요. 종류에서 이중실선 눌러주시고요. 위쪽과 아래쪽 있게 하시고 그런데 없게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종종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돼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게 체크돼 있으면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왼쪽 오른쪽 없앨 거야. 선 없음 했을 때 얘가 돼 있었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위아래도 선 없음이 돼버려요. 그런데 선 모양 바로 적용 해제한 다음에 선 없음을 하고 왼쪽 오른쪽 누르시면 위아래 이중실선 왼쪽 오른쪽 없는 선이 다른 두 종류가 공존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대충 만들어졌고요. 위에 타이틀 L 이중실선 아래쪽 설정 하시면 이렇게 틀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표의 제목부터 서식을 바꿔야 되겠죠? 블럭을 잡는다. 보시면 굴림 18포인트 기울인 강조점 굴림 눌러서 굴림 18포인트 까진 똑같아요. 그 다음 풀어야 돼요. 왜요? 여기에 기울인 강조점은 클로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잡아 기울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공공자가 강조점이에요. Alt L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눌러서 확장해 보시면 아래쪽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체크 표시 눌러서 설정해 주시고요. 빈 공간 누르시면 되고요. 활용 사례 다시 강조점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업무상 요 공공자 안쪽에서 블럭 잡으면 안 돼요. 서식 복사 한글에선 모양 복사 오피스에선 서식 복사 MS 오피스에선 Alt C란 단축키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글자 모양 Alt L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글자 모양 누른다, 복사 누른다, 적용할 애들을 블럭 Alt C 하시면 끝나요. 업무상 저도 많이 썼고 항상 강의를 하면 이 단축키는 꼭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표 안쪽 눌러서 표에 대한 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도둠10 가운데 맞춤 도둠 눌러서 10 가운데 맞춤 컨트롤 쉬프트 C 이렇게 눌러셔도 되고요. 위에 부분 C 눌러서 배경 색 노랑 설정 눌러주시면 어때요? 똑같이 지금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열너비는 입력하시면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관명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예, 공공 데이터 포털, 공공 데이터 포털, 예, 쓰자마자 컨트롤 A, 아이고, 컨트롤, 예, A가 아니라 포털에서 Shift 홈 누르시면 한 줄만 선택이 되고요. 굴림 24 진하게 해주시고요. 오른쪽 정렬 컨트롤 Shift 라이트 해주시고요. 자, 장편 같은 경우는요.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우리가 이제 장평이 120이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Alt L 눌러도 되고요. 장평 눌러서 120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장평까지 늘어났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쪽 번호를 넣어야 돼요. 쪽 번호 우리가 시작 번호를 4로 해서 넣어라. 이 페이지만 다른 페이지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쪽 번호 삽입은 얘도 컨트롤 N이라는 단축키를 갖고 있거든요. 페이지라고 해서 컨트롤 N, P예요. 잘 모르면 그냥 쪽 탭 눌러서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시면 여기 써있죠. 컨트롤 N, P 이렇게 눌러서 아래쪽 번호 모양 동그라미 1, 2, 3 시작 번호 4 하셔서 넣기 눌러주시면 위치 지정 안 했어요. 쪽 번호 매기기에서 급했어요. 지금 오른쪽 하단 눌러서 줄표가 없어요. 넣기 누르시면 또 시작 번호 안 했네. 그죠? 여기서 시작 번호 4까지 해서 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딱 보시면 어때요? 왼쪽 우리가 문제와 오른쪽이 조금 잘 맞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에 저장을 눌러서 문서 밑에 ITQ라는 폴더 밑에 여러분들 수험번호 빼기 성함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하시고요. 전송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제가 작곡한 거예요. 작곡은 아니죠.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표 단축키 송이라고 해서 나비야 그 음율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보면 머릿속에 쏙쏙 표 단축키를 익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짝 불러볼게요. 나비야 노래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 한 번은 셀 선택, 세 번은 표 전체 선택, 색을 입히자 컬러 C, 테두리는 라인 L, 열 너비 같게 W, 행 높이 같게 H, 셀 합치기 머지 M, 분리하자 separate. 감사합니다.